안녕하세요. 후원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재미있게 시청 바랍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비스듬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따뜻해야 할 공기 속에 묘하게 차가운 정적이 깔려 있었죠. 지은은 냄비에서 된장국이 끓는 소리를 들으며 젓가락을 멈추었습니다. 부엌 시계는 이미 9시를 넘어가고 있었지만 남편 현수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새 거실 소파에서 잠든 그의 얼굴엔 피로가 아닌 무언가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식탁 위를 정리하다가 현수의 셔츠 깃에서 낯선 향수를 맡았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묘하게 자극적인 향이었습니다. 지은은 코끝을 스치고 지나가는 향기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건 내가 선물해준 향이 아닌데. 그녀의 손끝이 식탁 모서리를 천천히 움켜쥡니다. 당신 일어나요. 늦겠어요. 지은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현수가 비몽사몽한 얼굴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었지만 피곤함보다 어딘가 들뜬 표정이 느껴졌습니다. 미팅이 있어서 좀 서둘러야 돼. 그는 말끝을 흐리며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화면에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 K 그날 카페 좋았어요. 지은의 시선이 무의식적으로 그 문장에 닿았습니다.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요즘 회사 일 많죠? 그녀의 말에 현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 말은 짧았고 표정엔 성급한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지은은 말없이 식탁에 국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된장국의 김이 살짝 올라오며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김 사이로 보이는 현수의 옆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식탁에 놓인 넥타이를 손에 쥐어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이거 매요. 잘 어울릴 거예요. 아, 그래. 고마워. 현수는 짧게 대답하고 재빨리 매듭을 고쳐 맸습니다. 그러나 그 눈길은 휴대폰으로 자꾸 향했습니다. 지은은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벼운 미소를 지었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금이 서 있었습니다. 현수가 문을 나서자 문틈 사이로 향수 냄새가 흘러들었습니다. 그 냄새는 분명히 여성용 향수였습니다. 지은의 눈동자가 서서히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냉장고에 붙어 있는 초음파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작은 생명이 뱃속에서 자라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진이었습니다. 지은은 그 사진을 쓰다듬으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괜찮아. 아닐 거야. 하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불안의 진동이었고 머지않아 파국의 서막이 될 진동이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현수가 걸어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장면을 창문 너머로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의 두 손을 꼭 모으고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스치며 흔들렸고 식탁 위 그릇의 김이 사라졌습니다. 지은의 마음속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 의심은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녀의 일상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 하늘은 흐렸습니다. 가을비가 금방이라도 내릴 듯 바람이 축축하게 불어왔습니다.
지은은 장바구니를 들고 현수의 차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차 뒷좌석을 정리하려다 손끝에 이상한 감촉을 느꼈습니다. 컵홀더에 꽂혀 있던 종이컵 가장자리에 붉은 립스틱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멈춘 채 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휴지로 감싸며 봉투 안에 넣었습니다. 트렁크를 열었을 때 그 안에는 머리카락 몇 가닥이 붙어 있는 머플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여성용이었습니다. 지은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은 채 그대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비가 한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봉투를 단단히 묶어들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지만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실수일지도 몰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찍어두자.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이내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지은은 테이블 위에 봉투를 내려놓고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사진첩 속에는 이제 립스틱 자국과 머플러, 그리고 날짜가 남았습니다. 그녀는 증거처럼 기록된 그 사진들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그날 밤 현수는 평소보다 더 늦게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도 풀지 않은 채 향수를 잔뜩 뿌리고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술 냄새 속에서도 지은은 똑같은 그 향을 느꼈습니다. 달콤하고 자극적인 낮에 맡았던 그 냄새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물컵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또 회식이었어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피곤해. 내일 얘기하자. 그의 말은 짧았고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지은은 아무 말 없이 불을 끄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 지은은 눈을 감은 채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야. 그녀의 마음속엔 차가운 결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일부러 현수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그의 회사 근처로 향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의 간판들이 희미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어젯밤 찍은 사진들이 저장된 휴대폰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지은의 시선은 멀리 카페 창가에 앉은 한 남자와 여자를 향했습니다. 그들은 손을 맞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현수였습니다. 그 앞에는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자신의 휴대폰을 보여주었고 현수는 그 화면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은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의 귓가에 카페 문이 닫히는 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그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눈으로 모든 걸 똑똑히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늦은 오후 문이 갑자기 쾅 하고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손엔 장바구니를 들고 거칠게 들어섰습니다. 지은아, 집이 왜 이렇게 조용하니? 그 목소리엔 따뜻함보다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의자를 정리하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오신다고 하셨으면 미리 말씀이라도.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남의 집 손님이야? 시어머니의 시선이 곧장 냉장고의 초음파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사진 속 작은 생명을 잠시 바라보더니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내 몸은 생각 좀 하고 다녀야지. 얼굴이 왜 이렇게 부었어?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물컵을 내밀었습니다. 요즘 잠이 잘 안 와서 그래요. 조금 피곤해서요. 시어머니는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힐끗 보았습니다. 현수의 이름이 적힌 보험 서류였습니다. 현수 거는 왜 내가 챙겨? 그런 건 남편이 알아서 하는 거야.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현수가 요즘 너무 늦게 들어와서요.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손이 탁 테이블을 쳤습니다. 회사 일이지. 그런 걸 왜 물어보니? 내가 요즘 예민해서 그래. 그 말에 지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팔짱을 꼈습니다. 여자라면 남편을 믿어야지. 내가 그렇게 피곤해 보이면 남편도 집에 오기 싫을 거야.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지은의 손이 무릎 위에서 꼭 쥐어졌습니다. 저도 믿고 싶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말을 끊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야. 애를 가진 여자가 이래저래 따지면 안 돼. 현수도 스트레스 받을 거야. 지은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속은 천천히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사람인데요. 서운할 땐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현수를 못 잡아. 며느리라면 좀 더 참아야지. 공기는 묘하게 싸늘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음식 냄새가 없네. 요즘은 밥도 잘 안 차리나 봐. 그녀는 지은의 배를 흘깃보며 혀를 찼습니다. 애 낳기 전까지 정신 똑바로 차려. 남편 잡는 여자는 결국 자기 무덤 파는 거야. 그 말에 지은은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눈앞이 순간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문 앞까지 나갔습니다. 어머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래, 현수 오면 밥 따뜻하게 차려놔. 시어머니는 그렇게 등을 돌려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자 집안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냉장고에 붙어 있는 초음파 사진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손으로 덮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더는 기대하지 않아. 그녀의 속삭임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엔 단단한 결의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빈 메모지 한 장을 꺼내 펜으로 첫 문장을 썼습니다. 복수를 시작한다. 늦은 밤 도심의 불빛이 창문 틈새로 희미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지은은 거실 불을 끄고 노트북을 켠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며 차가운 결의가 눈빛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손가락이 천천히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불륜 증거 수집 방법, 위치 추적기 설치, 배우자 외도, 법적 절차 검색창에는 현실적인 단어들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자료를 정리하고
작은 수첩에 날짜를 기록했습니다. 지은의 손끝엔 더 이상 떨림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내면은 이미 차갑게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주방 시계가 자정을 지나자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화면을 닫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닌 행동의 시간이라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지은은 오랜 친구 수진을 만났습니다. 수진은 변호사였고 지은이 믿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카페 구석, 따뜻한 커피 향 속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나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그냥은 안 할 거야. 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혹시 증거는 있어? 지은은 미리 준비해온 폴더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 영수증, 문자 캡처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걸 하나씩 넘겨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해. 한 번에 완벽하게 터뜨려야 해. 그 말에 지은의 눈이 미세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작게 웃으며 메모장에 1단계 현수의 동선 파악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은 현수의 차 키를 빌려 잠시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손에 쥔 작은 상자 안엔 위치 추적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트렁크 밑면에 그것을 부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습니다. 이제 숨을 곳은 없어. 지은의 입가에 짧은 속삭임이 흘렀습니다. 며칠 후 지은은 현수의 카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이름의 식당, 같은 시간대 결제가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주소를 지도에 표시하며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발견한 또 다른 내역, 시어머니의 카드 결제 기록이 그 옆에 찍혀 있었습니다. 지은의 눈빛이 잠시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던 거야.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다시 펜을 잡았습니다. 수진에게 전화를 걸어 차분히 말했습니다. 계획 2단계로 넘어가자. 밤이 깊어질수록 지은의 표정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녀는 식탁 위에 펼쳐둔 증거 사진들을 하나씩 정렬했습니다. 각 사진 아래에는 날짜와 장소, 결제 내역이 정리된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기록이 하나의 퍼즐처럼 맞물리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지은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의자에 기대었습니다. 당신이 만든 이 거짓말, 내가 끝내줄게. 그녀의 속삭임이 조용히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 밤 지은은 복수의 서막을 완성했습니다.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던 오후 회사 앞 인도엔 조용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지은이 계획한 작은 균열이 조금씩 퍼지고 있었죠. 현수의 불륜에 관한 소문이 회사 안에서 은밀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복사기 옆에서 동료들이 귓속말로 그 이름을 나누었고 복도 끝에선 사람들이 피식 웃었습니다. 요즘 현수 팀장, 여자 문제 있다던데? 그 말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회사 분위기는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지은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집에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는 매일 현수의 위치 기록이 새겨진 지도가 늘었습니다. 그 지도엔 점점 더 많은 붉은 표시가 생겨났습니다. 그건 현수가 들른 식당, 모텔,
카페의 위치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은 시어머니의 친구 모임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변호사 친구 수진이 알아낸 정보였죠. 그녀는 익명 계정으로 한 여자의 기록이라는 이름의 메일을 준비했습니다. 메일 안엔 현수와 불륜녀가 함께 찍힌 사진, 통화 기록, 그리고 날짜별 결제 내역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지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불씨는 스스로 번질 거예요. 그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의 친구들 사이에서는 핸드폰 알림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사진을 본 이들은 충격에 입을 막았고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체면을 중시하던 그녀에게 이건 가장 큰 타격이었습니다. 며칠 뒤 현수는 평소와 달리 초조한 얼굴로 귀가했습니다. 지은은 TV를 보며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회사 일 힘들어요? 아니, 그냥 좀 피곤해. 현수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의 손은 자꾸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뉴스처럼 퍼진 소문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은근히 피하는 시선, 상사의 냉담한 말투가 그를 괴롭혔죠. 지은은 그런 그의 모습을 흘끗 바라보며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요즘 회사 사람들하고는 잘 지내죠? 괜한 말하지 마. 피곤하다고 했잖아. 그의 말투에는 날선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현수는 술에 취해 늦게까지 휴대폰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불륜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현수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결국 술잔을 탁자 위에 내리쳤습니다. 다들 미쳐 돌아가. 소리친 그 목소리가 집안에 메아리 쳤지만 지은은 방 안에서 조용히 불을 끄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한 점의 연민도 없었습니다. 이제 균열은 충분히 넓어졌어요. 그녀는 천천히 창문을 닫고 커튼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로 향하던 현수는 입구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수군거림이 들렸고 회사 동료는 현수를 보자마자 놀라 뛰어와서 현수에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엔 그와 불륜녀가 함께 있는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은의 계획은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엌 창가에서 커피를 마시며 먼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차분했고 입술은 아주 미세하게 굽혀 있었습니다. 복수의 첫 불길이 이제 확실히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 회사 앞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나와 웅성거렸고 핸드폰 카메라들이 번쩍였습니다. 그 한가운데 머리가 헝클어진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현수의 불륜녀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번져 있었고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현수 씨, 나랑 결혼한다며 아기 얘기까지 했잖아요. 비명이 섞인 그 외침이 순식간에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현수는 그 소리에 질겁한 듯 계단을 내려오다 멈췄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주변의 동료들이 그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그 장면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지은은 카페 구석 창가 자리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혼란스러운 광경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펼쳐졌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커피잔이 들려 있었고 손끝은 놀랍도록 안정적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작게 중얼거린 그 말이 유리창에 닿아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몇 시간 후 그 영상은 인터넷에서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제목은 대기업 팀장 불륜 폭로였고 댓글엔 조롱과 분노가 쏟아졌습니다. 현수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알고 휴대폰을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늦은 밤 현수는 술에 취해 문을 박차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은은 소파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따뜻한 차가 식어가고 있었죠. 너야? 그 영상 퍼뜨린 게 너냐고. 남자가 좀 실수할 수 있는 거지. 현수는 소리쳤지만 지은은 시선을 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난 그냥 집에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현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게 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지은은 책을 덮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현수에게 다가가 잔잔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말대로 당신이 만든 실수잖아요.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 한마디가 칼처럼 현수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그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은은 그를 지나쳐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 옆에서 찻잔을 씻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절반은 끝났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냉정한 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수는 출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회사 메신저에는 업무 배제 통보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의 명함은 이미 사무실 서랍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불륜녀는 연락을 끊었고 시어머니조차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가 지은을 경멸하던 눈빛은 이제 두려움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대체 내가 뭘 한 거야? 그의 물음에 지은은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당신이 자초한 거예요. 난 그저 지켜만 봤을 뿐.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등을 돌렸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며 방 안을 비췄습니다. 지은의 눈동자엔 그 빛이 반사되어 은은히 빛났습니다. 현수는 무너진 사람처럼 소파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게 끝난 듯 보였지만 지은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방 문을 닫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당신 어머니 차례예요.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섬뜩할 만큼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들어온 햇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며 조용히 새로운 복수의 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늦은 오전 시어머니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친구 모임 장소에 들어섰습니다. 평소처럼 귀걸이를 고쳐 달며 여전히 자신이 체면을 지키는 사람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자마자 허리를 꼿꼿이 세웠고 주변 친구들에게 익숙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현수가 요즘 힘든데 그래도 며느리가 잘 내조해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 말에 몇몇 친구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몰래 바라보던 한 친구의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잠시 후 그들 중 한 명이 무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영상 봤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녀의 친구는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엔 현수가 불륜녀에게 붙잡혀 있는 영상이 그대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시어머니가 외도 사실을 알고도 숨겼다는 자막이 깔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이런 짓을.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에는 분노보다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하나둘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얼마 전에도 남편이랑 싸웠다는 소문이. 아휴,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속삭임들이 퍼져나가자 시어머니는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시선이 그녀의 등을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분노와 수치심으로 집안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엔 신문, 메모지, 그리고 끊이지 않는 전화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 그 여자 때문이야. 지은이 그년이 퍼뜨린 거야. 그녀는 소리쳤지만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발신자는 익명. 호기심에 눌러본 순간 녹취 파일 하나가 재생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말이야, 남편을 못 잡아서 그렇지. 애도 핑계야. 그건 바로 시어머니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숨이 턱 막히는 듯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미 온라인에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막말 녹취 공개 짧은 제목이 수천 번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속삭였고 교회 사람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앞엔 자신이 무너뜨렸던 며느리의 얼굴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후회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시어머니는 전화를 들었습니다. 지은아, 미안하다. 내가 그땐 몰랐어. 진짜 몰랐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애절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짧은 침묵 끝에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차가운 바람을 들이마셨습니다. 지은의 눈빛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히 조용히 커튼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남았네요. 고급 레스토랑의 샹들리에가 반짝이며 은은한 빛을 쏟아냈습니다. 그날은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지은은 검은 원피스를 입고 조용히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자리에는 현수가 앉아 있었고 시어머니와 현수의 불륜녀, 그리고 변호사 수진이 조금 떨어진 테이블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낯빛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자리야? 그의 목소리엔 초조함이 섞여 있었고 지은은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녀는 손끝으로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순간 레스토랑 벽면 스크린이 천천히 켜졌습니다. 화면에는 한 남자와 여자가 포옹하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배경은 회사 근처의 카페였고 두 사람의 얼굴은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불륜녀는 입을 막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현수는 의자에 굳은 듯 앉아 있었고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는 급히 리모컨을 뺏으려 했지만 지은이 먼저 손으로 막았습니다. 앉아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시어머니가 등장했습니다. 거실에서 통화하던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가 여자 구실을 못하니까 아들이 밖으로 도는 거지. 사람들의 탄식이 터져나왔고 시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누가 이런 짓을.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 안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현수는 이마를 짚으며 비틀거렸고 불륜녀는 얼굴을 가리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스크린 쪽을 바라보다 고개를 돌려 현수를 마주했습니다. 이건 당신이 만든 이야기예요. 난 그저 증거를 모았을 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현수는 입술을 떨며 겨우 말을 내뱉었습니다. 지은아, 제발 그만하자. 그만두기엔 너무 늦었어요. 지은은 의자 위에 결혼 반지를 벗어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반지가 테이블 위에서 작은 소리를 내며 굴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스크린을 향해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세 번째 영상, 현수가 회사 동료에게 불륜녀를 그냥 즐길 상대라 말하던 녹취가 재생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현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님들 중 몇 명은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고 직원들마저 숨을 죽인 채 서 있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조용히 손가방을 들었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그녀의 발소리가 레스토랑 안을 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은 채 얼굴을 감쌌고 현수는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문이 닫히며 레스토랑 안의 불빛이 약간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 여자 제대로 복수했네. 밖으로 걸어 나온 지은은 찬 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거리의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웃음엔 승리보다 해방의 감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변호사 수진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완벽했어. 이제 법적으로 마무리하자. 지은은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가 손끝으로 조용히 삭제를 눌렀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놀라울 만큼 평온했습니다. 이제 진짜로 끝났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색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쳤고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지은은 자신이 드디어 자유로워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흐린 오후 법원 건물 앞에 검은 차가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자 지은이 내렸습니다. 단정한 네이비색 코트를 걸친 그녀의 걸음은 조용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서류 가방을 꼭 들고 건물 안으로 향했습니다. 손끝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죠. 법정 안은 잔잔한 정적이 흘렀고 현수는 맞은편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척한 얼굴, 정리되지 않은 머리, 그에겐 더 이상 팀장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뒤편 방청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엔 낡은 손수건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넘기며 목소리를 냈습니다. 피고의 외도 사실 및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권, 최종 변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지은의 변호사 수진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임신 중에 남편의 반복된 외도와 시댁의 모욕을 견디며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닌 명백한 인격적 침해이며 법이 보호해야 할 영역입니다. 수진의 말 한마디마다 현수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는 입을 열려 했지만 재판장의 눈빛에 곧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심리가 끝나고 법정 안은 잠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배우자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이에 위자료 8천만 원 및 양육비 전액을 지급하라. 순간 법정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지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현수는 멍하니 재판장을 바라보다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의 입가엔 후회의 말이 맴돌았지만 이제 들을 이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수건을 입에 대고 울먹였지만 지은은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법정 출입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 지은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색빛 구름 사이로 햇살 한 줄기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짧게 웃었습니다. 끝이라기보다 이제 시작이야.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지은은 코트를 여미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뒤로 법원 건물의 현판이 반짝이며 희미한 빛을 반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현수는 빈 사무실 같은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는 여전히 결혼식 사진이 걸려 있었고 액자 속 두 사람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다 내 잘못이었어. 술병이 굴러 떨어졌고 방 안엔 허탈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지은은 그 시각 아이의 초음파 사진을 바라보며 손끝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닌 안도였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다. 그리고 눈을 감은 채 오랜 싸움의 마지막을 받아들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따뜻한 봄 햇살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천천히 커튼을 걷었습니다. 햇살이 아기의 볼을 비추자 아이는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에 지은의 입꼬리도 살짝 올라갔습니다. 한때 어둡던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평온한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작은 거실을 천천히 걸으며 아이를 토닥였습니다. 우리 이제 괜찮아. 다 지나갔어.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단단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그녀의 손가락을 꼭 잡았습니다. 그 온기가 오래전의 상처를 조금씩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몇 개월 뒤
지은은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오랜만에 입은 단정한 유니폼이 낯설면서도 편안했습니다. 그녀는 회사 현관 앞에서 인사를 건네는 직원들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인사에 지은의 어깨가 조금 더 펴졌습니다. 일을 마친 오후 직원들이 커피를 마시며 쉬고 있을 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신입 직원 준호였습니다. 성실하고 차분한 눈빛을 가진 남자였죠. 지은 씨, 아이는 잘 지내요? 그의 물음에 지은은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덕분에요. 이제 많이 컸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종종 같은 시간대에 퇴근을 함께 했습니다. 준호는 무겁던 서류 가방을 대신 들어주었고 지은은 늘 조용히 고마워요라며 미소를 보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짧고 담백했지만 묘한 따뜻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퇴근길의 석양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습니다. 지은은 아이를 안은 채 벤치에 앉았고 준호는 아이에게 작은 인형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가 직접 만든 거예요. 그의 말에 아이가 해맑게 웃자 지은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문득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누군가 자신과 아이를 진심으로 아껴준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며칠 후 봄비가 내리던 날 저녁, 지은은 퇴근길에 우산을 잃어버려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검은 우산이 그녀 머리 위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준호였습니다. 혼자 비 맞으면 감기 걸려요. 그는 조용히 말하며 그녀 옆에 섰습니다. 비 냄새와 함께 짙은 온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따뜻했고 그 안엔 계산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그저 진심 하나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아이를 재운 뒤 창문을 열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고 도로 위엔 가로등 불빛이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 과거의 그림자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잔잔한 평화가 가슴속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준호가 건넨 인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아이의 미소가 담긴 사진이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가 멎은 창밖엔 새벽 햇살이 천천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현순의 집방의 창문 틈새로 겨울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현수는 허름한 이불을 덮은 채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엔 식지 않은 컵라면 그리고 반쯤 비워진 술병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때 반듯하던 그의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손끝에는 담배 냄새가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엔 통화 내역 없음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친구도 동료도 가족도 모두 사라진 자리였습니다. 그는 텅 빈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벽 한쪽에는 결혼식 사진이 아직 걸려 있었습니다. 드레스 입은 지은의 웃음, 그 옆에서 행복하게 웃던 자신의 얼굴. 현수는 그 사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액자 위 먼지를 닦아내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은아, 나 그땐 몰랐어. 목소리는 희미했고 눈가엔 피곤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공허한 공간 속으로 스며들 뿐이었습니다. 창밖에선 바람이 쌩하고 불었고 어두운 하늘엔 눈발이 흩날렸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조용히 주저앉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방 안엔 고요함만 남았습니다. 책상 위엔 빚 독촉장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그 위엔 이혼 판결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위자료 8천만 원 및 양육비 지급. 글자를 따라가던 현수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리곤 허공을 바라보다 천천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꼴이 이게 뭐냐? 웃음은 곧 한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불을 걷어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뭘 해야 하지? 일단 취업을 해야 하는데. 다시 시작해야지.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믿음 없는 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그가 이력서를 냈던 회사들은 모두 면접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미 인터넷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불륜, 해고, 배신. 그 단어들이 그의 인생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지갑 속 마지막 현금을 꺼내 담배 한 갑을 샀습니다. 담배를 피워 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발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넌 잘 지내겠지. 그 말에 눈물이 섞여 나왔고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어느 날 따뜻한 바람이 공원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잔잔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아래 벤치에 지은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품엔 아이가 있었고 아이는 작은 손으로 꽃잎을 붙잡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준호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이를 위해 가져온 우유병이 들려 있었고 부드러운 미소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지은은 아이를 바라보다가 준호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말보다 따뜻한 침묵이 오갔습니다. 지은은 가만히 웃었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참 좋네요. 지은의 말에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진짜 봄이네요. 두 사람의 시선이 나란히 멀리 이어졌습니다. 멀리 놀이터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비둘기들이 천천히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지은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을 스치는 지난 시간들 배신, 분노, 눈물, 그리고 복수. 그 모든 기억이 마치 한겨울 눈처럼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지은은 아이를 품에 안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준호가 자연스럽게 그 옆에 섰습니다. 그의 손이 조심스레 그녀의 손등 위에 닿았습니다. 놀라지 않은 지은은 그대로 그 손을 감쌌습니다. 짧은 침묵 뒤 두 사람은 동시에 웃었습니다. 지은 씨, 저와 만나보실래요? 제가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준호는 말했습니다. 좋아요. 지은의 대답이었습니다. 벚꽃잎이 그들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고 바람은 부드럽게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지은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얀 구름 사이로 따사로운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그녀의 얼굴을 환하게 물들였습니다. 지은은 한 걸음 앞으로 내딛었습니다. 그 발걸음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로 혹은 상처받은 여인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답게 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옆에서 천천히 걸음을 맞췄습니다.
그의 눈빛엔 존중과 사랑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이 그들 사이를 가볍게 메웠습니다. 햇살 아래서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새로 피어난 한 송이 꽃 같았습니다. 지은의 마음속엔 단 하나의 문장이 울렸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인생은 이제 시작이다.